몇 시야? 9시 37분 이네요. 여기 불 어떻게 켜냐? 저녁이에요, 저녁. 아이씨, 이거 무슨 도둑놈 새끼도 아니고. 저녁 10시고 10시 다 돼가네. 빨리 이제 내리고요. 여기 어디냐면요, 종로예요, 종로. 여긴 종로입니다. 여기 파지 이제 다 실었고, 여기 물건을 제가 여기는 제가 당담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처리합니다. 낮에 하면 되지 왜 밤에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밤에 합니다. 요즘 이번 주는 계속 밤에 해요. 밤에 하고 있고요. 차 타고 다시 얘기하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거 물건 내리고 집에 가면, 퇴근하면 이제 한 11시 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늦게 끝났고요. 거의 하루 마무리가 이번 주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맨날 늦은 시간에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이거 불 켜야겠구나. 제가 왜 이렇게 하냐, 뭐 그럴 수도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시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고물상이 이런 거예요. 일 있으면 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거 아니냐. 늦게까지 일하는 거 맞죠. 근데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고요. 오늘 나이트를 안 켰네. 오늘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인천에서 일을 했고요. 지금은 서울 여기 종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하고 있고, 좀 있으면 서울시청 보일 거예요. 하고 있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게, 이렇게 사는 게 뭔가 그렇죠. 파지라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였어요. 맞아. 종로에 건물을 갖고 있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니아까를 맨날 끌고, 아니면 차를 맨날 끌고 파지를 맨날 주워요. 그러면 파지 주는 그 주변에 파지 주는 분들이나 이제 욕을 합니다.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욕을 하죠. 야, 돈이 저렇게 많은데 월세를 받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저런 일을 해도 되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기 부부 있지? 부부가 저기 지금 종로에 고대 입구에 건물을 하나 갖고 있고, 종로에 병원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아직도 저렇게 파지를 주고 다닌다.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답변이 어떤 거였냐면 그거였어요. 너가 고대의 건물을 갖고 있고 종로의 건물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지금 넌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죠? 맞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제가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 나는 그만큼도 못하는데 못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 해도 뭐 되겠습니까? 뭐 의미가 없죠. 그러면 고철을 파는 대상, 뭐 중상, 막 고물상 이렇게 있죠. 대상이 뭐 다른 데는 다 100원을 주는데 이 대상만 80원을 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대상이면 그렇게 안 줘. 그 얘기를 했다는 건 그 사람은 대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을 비판하거나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지를 줍는 사람,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줍는다고 해서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일하다가 제가 나중에 늙어서 돈이 많게 되면 그때도 이러고 살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고물상 모임 이렇게 카페 이렇게 보면 구미TR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한테 제가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아니 사장님 그렇게 큰 대상인데 맨날 그렇게 일하고 그게 무슨 대상이에요, 이렇게 댓글을 단 적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댓글을 달았고요. 이해합니다. 대상이라고 해서 뭐 일 안 해야 되고 앉아서 돈 계산만 해야 되고, 물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구미TR 사장님 존경합니다. 그 정도 되기까지 그 과정들이 있죠, 사람들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물이라는 게, 나는 200원에 팔 수 있어. 근데 나한테 오는 손님들은 180원에 사거나 150원에 사거나 살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새끼 도둑놈의 새끼다. 야, 200원짜리를 나한테 150원에 샀어. 그럼 네가 200원짜리 애한테 사주는 애한테 가던가. 왜 도둑놈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도 200원에 팔 수 있는데, 그럼 200원짜리를 200원에 사가지고 200원에 팔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물도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남으니까 그 금액에 매입하는 겁니다. 얻을 때는 남지도 않는데 그 금액에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물상 하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도둑놈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도둑놈이에요. 하이타이를 샀어, 콜라를 샀어, 음료수를 샀어, 소주를 샀어, 캔 하나에 1,000원에 샀어, 내가 1,000원에 샀어. 이 판매하는 새끼는 도둑놈입니까? 얘는 마진율을 분명히 볼 건데. 그리고 이 판매하는 사람은 또 이 업체한테 또 매입을 했을 텐데, 이 업체는 도둑놈입니까? 아니죠. 모든 물건은 마진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200원짜리를 이 새끼가 180원에 샀네, 150원에 샀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고물의 장점이 뭐냐면, 고물은 정찰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사고 싶으면 100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우측으로. 우측 깜빡이 넣고. 여기 서울시청입니다. 100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00원짜리 물건을 100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고물의 매력이겠죠, 이것도.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 시세를 대충 알고 있어요. 1,000원짜리를 100원에 살 수는 없어요, 요즘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갭 차이는 더 들 수 있어요. 이 모다 속에 구리가 들어가 있는데 구리값을 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철로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고철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작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업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리값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의 90% 고물상들은 그럼 구리를 빼와야 구리값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죠? 아니면 내가 빼야 되는데 그 인건비는 누가? 근데 고철로 매입을 했어. 고철로 매입을 했을 때는 나한텐 이윤이 많이 남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작업 처리를 하고 알았을 때, 이 사람은 도둑놈이 나한테 여태까지, 이 사람이 작업철을 고철에 항상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작업철이었어. 근데 이 사람은 배신감이 들겠죠. 맞죠? 배신감이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정찰제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몰랐기 때문에,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 모르는 게 죄다. 씨. 나도 몰라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겁니다. 고물상의 매력은 정찰제가 아니라서 그게 큰 매력을 느끼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뭐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파지를 나르는 이유는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르는 겁니다. 솔직히 이 파지 나르는 것보다 뭐 다른 일 뭐 더 많이 남는 일도 많죠.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뭐 그 다음에 고물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어떤 마인드로 시작했냐면요, 고물상은 그냥 보험이다, 보험 판매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엔 내 지인, 보험 판매원들이 처음에 지인한테 보험을 판매하잖아요, 그죠? 저는 내 지인들한테 보험을 판매하지 않겠다. 보험 왕들은 어떻게 돼요? 절대 지인한테 판매하지 않죠. 처음에 지인한테 판매했을 거예요. 판매하거나 이제 그러지 말아야만 보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고물 왕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인보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고물을 매입해 오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랬고, 전화 오네요. 집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 오는 것 같네. 그렇게 됐고요. 어떻게, 무슨 말 하다가 나 진짜 이게 뭐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고물상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파지 나르는 영상은 모르겠어요. 많이 요즘에 사실 파지가 싫어요. 요즘엔 파지가 싫습니다. 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인천 가게에 혼자 와가지고 파지를 시작했어요. 파지를 진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해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 거래처가 없는 곳에서 혼자 파지를 계속 수거해 오면 남자가 노가다 뛰는 일당보다 더 벌 수가 없어요. 파지로만 해서는. 이 포토를 타고 돌아서는 남자의 용역 일당보다 더 벌기가 힘들어요, 파지만 해서는. 그래서 인천 가게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고철만 하겠다, 난 파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파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파지를 해야 고철을 내가 거기서 무상으로 갖고 오든 뭔가를 갖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파지를 갖고 온 대신 거기서 고철도 갖고 오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파지를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여기서 지금 파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커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지를 버렸어요. 파지를 버리고 난 후 고철을 열심히 했죠. 근데 고철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철의 마진율이 되게 크진 않아요. 되게 작아요. 이거 파지를 무상으로 갖고 오면 100% 온전히 나의 수입인데, 고철을 매입해 오면 그 매입해 온 단가에 뭐 몇십 원 이렇게 그 갭을 두고 이제 제 이익이 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파지를 주워오면 100% 수입인데 그 갭보다 큰데 단지 무게만 좀 가벼울 뿐이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철은 매입은 하는데, 고철은 주구장창 매입합니다. 고철에 미쳐있어요, 진짜. 고철에 미쳐있고요, 주구장창 매입을 하고. 근데 파지는 1인 가게에서 건들지 말아야 될 품목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 건들고 싶으면 건드려도 돼요. 양이 많거나 뭐 이렇게 뭐 집게로 뜰 수 있는 곳, 건들 수 있는 곳, 없는 곳, 이걸 구분할 수 있는데, 저는 파지는 아무리 많아도 건들지는 않을 거예요. 1인 고물상에선 건들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 하고 있다, 파지를 한다, 그러면 가게세 내고 이 파지로 조금 힘들어요. 오는 손님을 받으면 물가, 내가 다 갖고 온다 생각하고 파지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뭐 그거는 자신이 찾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뭐에 대해서 조금 이윤을 창출하고 이거는 뭐 짭짤했다
그럼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짭짤한 품목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왜 고철에 막 집착하고 그러냐면 그냥 남자잖아요. 남자는 고철이지. 남자는 고철이야. 좀 그런 게 있어요. 또 제가 난 남자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래서 고철에 좀 집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철 많이 모으고 싶어요. 많이 모으고 싶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제가 그렇죠. 이렇게 밤늦게 파지 나르고 있는 거 보니까 조금 그렇죠. 근데 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그냥 여기까지. 바이바이.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수고합시다. 저도 내일 열심히 수고하겠습니다. 바이바이.